정치권 얘기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등장하는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 얘기, 한 주장과 입장, 그 이후 얘기가 어제 지금 진행이 됐어요. 보시죠. 이재명 한마디에 윤우덕, 지금 여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입니다. 그 정책 담당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윤우덕, 부동산세 완화 곧바로 협의한다. 뭔가 반응을 보인 건데 그럼 곧바로 협의한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또. 선대위 내부에 또 근데 공개적 반대 목소리도 있더라. 그러니까 의견이 또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전두환 발언입니다. 이재명, 전두환 공과 발언에 민주당도 두 쪽, 표현이 좀 셉니다만 뭐 갈렸다는 거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상민,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우려됩니다. 반면에 안민석, 역사를 균형 있게 보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세요. 또 이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양자택일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어떤 현상이 어떻게 양자택일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요.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특히 이제 전두환 뭐 공과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인식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 평가에 대한 특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평가가 각 지역적마다 너무 불균형이고 예.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해서 뭔가 치우치지 않게 뭐 이런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목소리다. 그렇게 지금 이해해달라고 뭔가 수습을 한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일단 이런 발언이 어제 당에서 나왔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정도 유예하고 뭐 중과 유지하는 아이디어 내서 당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우덕 정책본부장 당과 오늘부터 바로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후보가 얘기하니까 이제 움직였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협의 단계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것도 뭔가 수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요. 일단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영상은요.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만큼 소득을 많이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이 조세정에 부합하는 일이다. 저는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화면으로 또 다른 반응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전두환 공과 발언과 관련된 반응이에요. 이상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 이 발언. 결과 좋으면 과정에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결과지상주의 아닌지 지역주의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한 둘 아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통상 그동안 야당에서 야당 어떤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당에서 나온 반응이 보통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반대 목소리. 그러니까 앞서서 뭔가 수습을 하는 목소리 두 가지, 반대 목소리 두 가지 연속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런 반응이 좀 갈려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사안이에요. 양도세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전두환 공과 발언.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내 충분한 소통 내지는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걸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전두환 발언은 이미 이제 뭐 그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내용을 그렇죠. 풀은 적도 있었죠. 한 번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면 저런 발언 자체가 전통적으로 어떤 그 여당의 입장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이런 예.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치우친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역사의 문제라든지 결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진영의 어떤 논리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현재 있는 자기가 3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적 확장이 필요한데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지역 출신이 PK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서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서 현재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 정도 예. 그 정도 안팎이에요 네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그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양도세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진성준원 얘기가 맞아요. 집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었으면은 예.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게 그동안 민주당의 굉장히 강한 기조였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론 청와대도 그런 기조라서 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들이 예. 팔지를 못하는 이제 그래서 뭐 상속을 할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서 어쨌든 현재 있는 막혀 있는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흐름들을 좀 풀어놓으려는 또 너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예. 어떤 민심의 수습 어쨌든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 후보로서는 말하자면 지양태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좀 숨통을 여는 예.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저런 소수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의 의중을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그리고 윤희덕 뭐 정책본부장이 당과 협의하겠다 하는데 예. 실제로는 당보다는 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향후에 뭐 일정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방문했을 경우, 특히 광주를 또 방문했을 경우, 이 전두환 공가 발언에 대해서 광주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무릅쓰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호남 전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후보가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 통해서 뭔가 해고자 하는 데 대한 존중감, 뭐 토론은 논쟁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말하자면 극복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말씀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과제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요 상황이요. 한민수 부단장님께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감면 요 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공약성 발언인데요. 당내에서 정말 이거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리고 당내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그동안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잘 정리돼서 추진이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그 윤우덕 정책본부장 말씀대로 예. 협의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명확하게 한 게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그 대구 경북 가가지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이 중과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그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줬지 않습니까? 예. 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예. 내놓을 수 있도록 예. 세금을 1년간 유예해서 중과를 할 경우는 내놓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본 겁니다. 1년 정도 했는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지났죠, 지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적용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은. 실제 그 수치를 보면은 내놓고 팔기보다는 그 세금이 너무 강하니까 그 증여를 하는 비율이 증여세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적으니까 비율이 예. 높아진 게 실제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내 아이디어다. 근데 6개월, 9개월, 12개월로 해서 예. 6개월 내에 팔면은 중과를 하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던진 거기 때문에요. 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과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선대위는 당과도 협의하면서 정부와도 예. 이제 기재부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기존의 네.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하고 결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당내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는 진성준 극복을 할수 의원의 저 있느냐는 반대 거죠. 입장도 지금 현재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당내 민주주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예.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인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후보도 후보 입장에서 이런 제도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금 현재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예. 이런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내놨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 당과 정부와 또 선대위 내에서도 예, 예. 또 치열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후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결론이 날 경우에 이제 정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수습이랄지 아니면 천리걷다니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후보의 이제 전두환 씨 그 예, 발언 전두환 얘기는 발언. 예. 간단하게 하면 지금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후보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전두환 씨는 우리 무고한 수백 명의 시민들을 학살한 내란 학살의 주범이고 예. 중범죄자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고요. 예. 3조 호황에서의 경제적 관리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모두 이렇게 뭐 국물 평가했다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걸 의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다 그 얘기를 좀 반복해서 표현을 좀 쓰긴 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윤희석 특보도 좀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제가 일단 조금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윤희석 특보께 뭐 전두환 발언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거와 더해서 먼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줄여줘야 된다. 이 주장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던진 거예요. 그 주장과 같은 맥락의 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 정당에서 주장했던 거를 받은 셈이 됐고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입장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좀 공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국민의힘 내부가 좀 애매해진 건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애매할 거 없고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뭐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뭐 뭔가 반성을 한다든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먼저 반성부터 하고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지사가 꼭 이 부분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견제해왔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계속 많아서 예.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진짜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국민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이라면 자신의 입장 또는 기존의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다르게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예. 경위는 충분히 국민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저런 식으로 한마디에 당에 비중 있는 분이 그럼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 전에 불쑥 던지지 말고 좀 사전에 뭔가 이렇게 이 정리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던져야지 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김재욱 전 국장님. 저는 저 이상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지금 윤희석 후보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국토보유세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아니고 탈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얘기했다가 그것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50조 지원하자라고 이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다시 그럼 내가 그거 지원할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전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남은 게 뭔지가 궁금해요. 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쪽으로 다 선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부동산세, 양도세 이 부분도 애초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예. 거래도 안 이루어지고 그 집값만 계속 올라갈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던 건데 또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지적재산권을 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공약 왜 우리 주장을 갖다가 또 얘기하는 거냐? 농담입니다. 이제 뭐 공약이라는 건 무슨 그런 게 없으니까 예. 뭐든지 좋은 공약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신 분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들을 갖다가 바꾸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또 뭐 국민이 원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이전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나요? 다 그렇게 원했을 때도 그냥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선거철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농담이지만 뭐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혹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재욱 전 국장님은 이거 당혹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윤희석 특보께서는 당혹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 영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화면으로 좀 보시죠 화면으로. 계란 투척이에요 계란. 뭐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계란을 맞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어제도 나왔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쪽으로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드 설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거 없애겠다 그런 얘기 과거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없애지 않고 있습니까? 뭐 이런 불만을 표시하면서 계란을 던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보까지 날아가지는 않고 중간에 떨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드 빼준다고 했다. 근데 왜 안 빼주나? 뭐 이 얘기예요. 지금 불만 표시는요.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민준이 형 회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수가 한분 계십니다.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분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꺼냈네요. 뭐가. 아무튼 저희가 저 영남 지역이었는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윤석 특보님 뭐 시간이 빨리 가니까 짧게. 사드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왜 철거 안 하나? 왜 안 빼주냐 이건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어떨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좀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계란 투척이 그동안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계란을 던지는 이유가 그 노란색 그 노른자가 갖는 그 선명성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그게 한 2개 정도 붙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까지 섞이게 되면 진짜 정말 언론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예. 의사 표시를 저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맞은 정치인이 역대 여러 명이 이렇게 맞으셨는데 예. 그 뒤에 보이는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란을 맞았음에도 이걸 어떻게 그거를 넘어가느냐,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간에 예.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글쎄요. 그 지난번에 왜 청년 그 성소수자 분들 시위할 때 보면 이렇게 무심하게 다 하셨죠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뭔가 좀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그 현장에서 그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한민수 부산장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네요. 예, 네, 지난번에 그 성소수자 부분은 후보께서 이제 또 말씀 입장을 내놓으셨죠.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 바로 모셔야 된다고 예, 지금 퇴근을 하니까 가면서 됐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를 예,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설명을 했었고 충분히 설명을 이 하셔도 부분은 되겠네요. 바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되게 그 젊은 분이세요, 저분이. 그리고 이제 경찰관에게도 이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미 그런 진행을 받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후보도 그렇고 뭐 후보가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행실장도 좀 튀었습니다. 경호원이 맞고. 굉장히 좀 강하게 날라왔어요, 뭐가. 예. 그래서 일단 세 분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당에서도 그렇고 선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기에서는 저 자체가 어떤 그 앞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진 갑자기 일이기 뭐가 때문에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